그러면 컨볼루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이미지에 똑같이 적용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컨볼루션은 지금 이미지 데이터에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보고 싶은 창을 만들어 가지고 곱해서 더한다 인 거잖아요. 그 창이 여기 보이는 이제 파란색 창이에요. 얘를 이제 이 이미지 컨볼루션의 영역에서는 이제 커널이라고 부르거든요. 커널. 그래서 커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이미지의 월드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할 때 커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의 관점이 달라지겠죠? 제가 커널을 냄새를 포집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미지에서 냄새만 나올 거다?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이제 좀 더 적합한 비유로 지금 여기 보면 가운데 다 0이죠? 대각선에서만 4가 있고 마이너스 4가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런 종류의 커널을 이미지의 픽셀이랑 서로 곱해가지고 더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컨볼루션을 이미지에서 이해한다라는 관점이에요. 혹은 여기 또 다른 커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커널을 이 이미지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바깥쪽에 있는 이 픽셀들은 사실 없는 픽셀이잖아요. 근데 이제 연산을 해야 되니까 이게 패딩이라는 개념인데 그냥 옆에 있는 픽셀을 그냥 복사해서 그냥 써요. 그래서 그냥 연산해가지고 이제 주는 건데 이 월드랑 커널을 서로 곱했죠? 곱해서 더해서 9를 만들었죠.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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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온 결과 8을 또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렇게 주르륵 수입을 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해 가지고 XY 공간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결과를 볼게요. 여기 뭐 샤픈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원본 이미지 데이터인 거죠. 근데 얘는 원본 이미지 데이터랑 그냥 전혀 다른 픽셀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커널의 관점으로 해석된 새로운 월드인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월드가 커널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좀 더 샤픈해진 월드가 됐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커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지 샤픈이 되느냐. 약간 이런 거가 이제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미지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한다는 거는 무엇일까요? 1대1 픽셀 함수로 매핑하는 것과는 달리 주변 픽셀의 상호작용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커널이라는 윈도우가 있고 이 윈도우에서 모든 곳들의 픽셀을 같이 곱해서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픽셀에 영향이 가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관점의 커널을 합성 곱해서 새로운 신호로부터 새로운 결과를 얻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신호를 주변과 섞는다라는 개념도 되는 거고 그 섞는다라는 개념을 잘 살펴보면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한다는 것도 이제 감이 잡힐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미지를 그냥 이 자바스크립트가 다루는 것처럼 그냥 직렬화해가지고 하나의 뭐 유인트 클램프트 팔 어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어레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냥 얘는 직렬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XY 공간상에서 이미지는 내 위에 어떤 뭔가 픽셀의 모습이 있고 아래는 어떻게 있고 오른쪽 왼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 공간의 정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1이라는 숫자를 그어 볼게요.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숫자 1을 넣었어요. 여기가 이미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있는 픽셀은 내 밑에 픽셀이 있구나. 위에도 픽셀이 있구나. 옆에는 없네. 라는 거를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는. 근데 이거를 그냥 직렬화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뭐 위에 있는 거냐, 아래에 있는 거냐. 뭐 물론 인접한 거는 인접해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 뭉개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처를 뽑아낼 때, 신경망을 뽑아낼 때도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냥 직렬하던 이 데이터들의 이 숫자들을 가지고 처리를 막 신경망을 막 다발로 만들어 가지고 이라는 숫자가 확률이 0.9예요.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 비효율적이고 안 좋은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 상태 그대로 컨볼루션을 쭉 하면 공간상에서 픽셀의 뭔가 관계가 나오겠죠? 그게 결국에는 피처가 될 거고 그 피처를 가지고 이제 CNN을 돌려가지고 이건 1이다, 2다 라는 것들을 하는
큰 흐름이 생겨요. 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로 이미지 컨볼루션을 한번 같이 구현을 해볼게요. 자, 컨볼루션으로 일단은 먼저 이미지를 추가를 하고요. 여기부터 쓰면 돼요. 캔버스, 이미지로 캔버스 만드는 것까지 이 친구는 이제 소스 캔버스가 되겠죠? 아하, 네, 잘 나오죠? 이번에는 사진 한번 바꿔보도록. 고양이 했으니까, 강아지를 했으니까 고양이로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위드를 같이 600으로 맞춰놓고 보면 고양이 사진 잘 들어왔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거냐? 픽셀을 또 순회를 해야겠죠? 이건 넣어놓고요. 이제 또 지루하게 이미지 데이터들을 각각 뽑아 봅시다.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소스 캔버스의 컨텍스트를 가져오고 소스의 이미지 데이터도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캔버스를 만들고요. 데스티네이션 캔버스의 사이즈를 똑같이 복사를 하고 데스티네이션도 이제 컨텍스트를 만들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도 이미지 데이터를 똑같이 가져옵니다. 그럼 이제 모두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O를 돌고 Y부터 돌까요? 소스, 캔버스, 위드, 파이지겠죠? 그 다음에 또 돌아요. 이번에는 소스 캔버스의 위드가 되겠죠. 그러면 소스 캔버스의 픽셀들을 순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순회를 할 때 오프셋 시간을 좀 더 필요하죠. XY 소스 캔버스 위드 넣어서 어레이 데이터에 이제 오프셋을 이제 찍어내고, 여기 이제 데스티네이션 이미지 데이터에 점 데이터, 픽셀 데이터의 오프셋을 이제 RGBA 이런 걸 이제 주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위치 정도에서 R이랑 G랑 E를 분해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는 이제 완성을 해놓겠습니다. 픽셋에 그 다음에 이제 G를 넣고요. 이미지 데이터에 두 번째 거에 B를 넣고 이미지 데이터 점 데이터에 이제 마지막 알파 채널은 소스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그대로 복사해 오는 걸로 저는 이제 색상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도 완성해 놓으면 이제 이미지를 넣어야겠죠? 데스티네이션 이미지 데이터 만들어 놓은 거를. 그래서 여기 실수하게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가. 그래서 이제 다 됐으니까 데스티네이션 버스도 한번 넣는 걸로 해볼게요. 지금 RGB는 00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냥 검정색 나오겠죠? 그러면 커널 연산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커널이 필요하겠죠. 이제 커널은 일단 간단하게 3x3의 예시로 보여드렸던 매트릭스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볼 커널은 이렇게 생긴 커널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000, 010, 000. 과연 이런 커널이 원본 이미지, 뒤편에 있는 원본 이미지랑 같이 연산이 일어났을 때, 컨볼루션 연산이죠. 곱해지고 더해져서 압축된 결과가 쭈루룩 박혔을 때 그 결과를 품고 있는 이 데스티네이션 캔버스는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한번 먼저 결과를 보기 전에 상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픽셀의 위치는 이제 XY로 이제 순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XY는 이제 어떤 커널의 이제 중심부라고 생각을 하면 이 XY를 중심부로 사방을 한번 더 순회를 해야겠죠. 이제 순회를 좌로도 한번 하고 우로도 한번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XY가 있다고 하면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제가 절반의 커널 사이즈를 뽑아낼게요. 커널 랭스. 지금 어차피 정방형의 이제 행렬이니까 이제
굳이 뭐 뎁스를 하나도 안 들어가도 그냥 여기에서 3개다라고 이제 뽑아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절반의 값이 필요하니까 나누기 2를 할 건데, 나누기 1 하면 이제 1.5가 되니까 픽셀은 이제 정수, 이제 위치가 전부 다 인덱스 이제 정수 값들이니까 이제 소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매스 내려와야 되니까 플로로 이제 한번 쳐주면 이제 얘가 1이라는 값이 떨어지는 형태겠죠. 그러면 이 하프 커널 사이즈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 위치에서 순회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제 x, y는 이제 거대한 그 원본 이미지의 이제 픽셀의 위치가 될 거고, 여기서 순회를 할 거는 그 픽셀 위치를 중심으로 커널을 순회를 할 거죠. 그래서 커널 y를 이제 하프 커널 사이즈를 할 건데, 플러스 하프 커널 사이즈에서 마이너스 하프 커널 사이즈, 그러니까 왼쪽 좌로 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가죠. 왜냐면 x로 순회를 해야 되니까요. 얘도 똑같이 이제 하프 커널 사이즈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순회하는 걸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진정한 연산을 해야 되는 픽셀의 위치가 계산이 되는 거죠. 중심은 x였는데 순회를 하면서 kx만큼 더해질 거고, 연산을 해야 되는 이제 커널의 위치에, 커널 픽셀의 위치도 y 픽셀 중심부에서 ky만큼 어떤 오프셋이 일어난 곳에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산해야 되는 위치의 px랑 py를 가지고 다시 또 오프셋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코스, 인버스, 위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프셋은 이 커널에서 뭐 여기나 여기에 픽셀의 위치를 가리키는 그 어레이의 어떤 오프셋의 위치겠죠. 그러면 이 오프셋의 위치에 뭐가 있을 거냐? 소스 이미지 데이터의 R값과 그다음에 G값과 B값이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연산을 해서 누적을 시켜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다 합치기로 했으니까요. 컨볼루션 현상에서. 근데 이렇게만 되면 그냥 원본 이미지를 그냥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냥 더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컨볼루션은 원본 소스의 3개를 커널의 어떤 이제 다른 함수의 뭔가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상호작용을 해서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 커널의 같은 위치, 이제 픽셀 위치에 있는 커널의 값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곳이 이제 계산될 이제 곱해질 픽셀이다라고 하면 0 곱하기 뒤에 있는 이미지 픽셀의 값이 이제 곱해져야 될 거고, 그걸 이제 RGB에 대해 가지고 순회를 3번 하면 되는 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커널의 값을 이제 웨이트라고 부를 거고, 그거를 이제 뽑습니다. 걔는 이제 2차원 배열이니까 2번 들어가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뎁스는 이제 y의 값이니까, y의 인덱스니까 이제 뭐가 되면 될까요? ky를 하고 싶은데 ky는 지금 음수에서 양수까지 대칭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덱스는 0부터 출발하니까 요거를 다시 커널 사이즈를, 하프 커널 사이즈를 이제 더해만 주면 이제 0부터 출발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치가 y가 됐고, 다시 그 정해져 있는 이제 배열 안에서 x의 위치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kx에서 사이즈를 더해주면 웨이트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웨이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러니까 가중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러니까 커널이라는 거는 원본 세계의 그 뒤편에 있는 이미지의 그 강도들을 내가 어떻게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웨이트를 부여를 해가지고 좀 더 확대 해석할 것인가, 축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픽셀을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막 옆에 있는 픽셀을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미지의 픽셀을 내가 이만한 공간으로 뭔가 상호작용해서 압축을 시킬 건데, 가운데 있는 픽셀보다 내 왼쪽,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픽셀의 인텐시티를 좀 더 강렬하게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웨이트라고 부르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웨이트를 RGB에 대해 가지고 이제 똑같이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 데이터와 커널의 데이터를 서로 컨볼루션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됐죠. 그래서 RGB 결과가 컨볼루션 된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게, 그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던 패딩이라는 개념인데,
이제 거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끄트머리에 이미지 이렇게 세트 있겠죠? 근데 출발은 여기서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커널이 이런 식으로 이제 포개지게 되겠죠, 처음에. 그렇단 얘기는 커널에는 값이 여기가 있는데 이미지에는 여기가 뭔가 인덱스로 찍을 수 없는 값이 돼버리는 거인 거죠. 그래서 따로 이제 이미지의 경계, 이제 맨 마지막 가장자리 부분을 뭔가 픽셀들을 더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 이제 뭐 영어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인접해 있는 픽셀의 값을 그냥 복사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컨볼루션 연산의 결과에 있어가지고 이 엣지 부분에 있는 뭐 픽셀들을 해석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거는 연산을 안 하는 걸로 할게요. 다시 말해서 이 커널의 위치를 제가 여기서 px, py라고 이제 변수를 뒀잖아요. 그럼 px, py가 kx, ky가 이제 순회를 하면서 이 코너를 이제 주르륵 이렇게 순회를 할 건데, 이 두 개가 이 캔버스의 사이즈를 벗어나면 그냥 연산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코드를 적을게요. 그러면 이 연산을 안 할 거니까 뭔가 캔버스에 없는 인덱스를 뭔가 찌르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inRange라는 걸 쓸게요. inRange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 value가 요거네요. value가 그러니까 min이랑 max 사이에 있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늘 하고 싶은데 자바스크립트에서 그게 안 되죠. 이게 항상 이제 end로 이제 묶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이썬에는 문법이 있던데 자바스크립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음 버전의 자바스크립트에는 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nrange를 어쨌든 만들어서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inrange가 연산을 안 해야 되는 거니까 pxpy를 한 다음에 이제 넣으면 되겠네요. inrange가 이제 두 개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y랑 x랑 둘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값으로 이제 px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 px가 0과 x는 이제 가로 방향이니까 소스 캔버스의 위드 안에 들어와야 되고, py는 0과 소스 캔버스의 하이트, 캔버스의 하이트 안에 이제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서만 연산을 하겠다. 나머지는 그냥 연산 안 하겠다. 픽셀이 그냥 비어있는 그냥 초기화된 상태, 그냥 0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없이 되었을까요? 순회를 하고 셋을 해서 그 컨볼루션된 RGB 결과를 누적한 결과를 꽂아주고, 그래서 임시 넣고, 네, 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미지, 오, 네, 뭔가 나왔죠? 나왔고, 경계는 검정색이었군요. 여기는 또 아니네요. 아무튼 경계는 이제 가장자리는 무시하시고요. 왼쪽이랑 오른쪽 이미지 비교하면 똑같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유는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커널을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픽셀만 그냥 가중치를 100% 주고 나머지들은 연산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그냥 자기 자리에 있는 픽셀만 연산을 했고 주변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1대1 매핑을 한 거예요. 그냥 클론을 했다는 것과 결과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른 변화를 줘볼게요. 다른 변화는 이제 다 111을 넣어볼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뒤에 있는 픽셀들을 주변부에 있는 거를 전부 동일한 가중치를 주면서 다 곱해서 더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1을 다 줘버리면 그러니까 9개의 픽셀에 그냥 합이 돼버리니까 그럼 이미지가 이제 RGB 값이 막 엄청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조절을 해가지고 최소한 자기 자신의 크기만큼, 웨이트만큼은 평균을 쳐주는 게 이제 이미지가 뭔가 훼손되지 않고 제대로 나오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뭐 9분의 1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냥 편하게. 아니면 뭐 맵으로 돌려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9분의 1로 픽셀들을 평균을 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미지가 보일까요? 보면
되게 뿌여진 거 보이시나요? 왜 뿌여졌을까? 일단 이거 이제 자세히 볼게요. 일단 되게 이제 털 하나하나 다 표현되어 있는 이 픽셀들이 여기로 넘어갈 때 컨볼루션이 일어나면서 그 컨볼루션의 그 커널이 주변부의 픽셀들을 다 합쳐버리는 거죠. 다 더해서 평균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픽셀들의 색상을 섞어서 표현하는 거니까 그게 블러 효과를 내는 거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더 크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를 뭐 5x5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5x5면 총 25잖아요. 개수가. 그러면 25를 넷, 5개를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구해졌죠. 그러니까 더 옆에 있는 것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냥 물감을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섞지 않으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픽셀의 값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을 건데 그 주변에 있는 물감들을 그냥 섞어보니까 약간 흐리멍텅한 거가 돼버리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널의 사이즈들을 뭔가 조절을 함으로써도 뭔가 블러를 뭐 강하게 주고 약하게 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마리 잡으요. 근데 이제 이것 또한 좀 더 고급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지금 얘는 가운데 있는 픽셀이나 주변부에 있는 픽셀을 똑같은 가중치를 줬어요. 근데 이제 블러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 나와 그러니까 나가 이제 가운데 있는 픽셀인 거죠. 나와 가까이에 있는 거리에 있는 픽셀은 좀 많이 썼고 멀리 있는 픽셀은 뭔가 나랑 연관성이 없는 이미지일 수 있잖아요. 픽셀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라고 해볼게요. 여기면 여기는 이제 털이 있으니까 털과 털들을 섞으니까 약간 좀 비슷한 색깔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있는 픽셀이 저 멀리 있는 픽셀이랑 섞는다? 그러니까 노란색 액자의 테두리의 색깔이랑 털을 섞는다라는 건 되게 이상한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블러를 효과를 낼 때도 가운데 있는 건 좀 더 가중치를 더 많이 주고 이게 3x3이라서 이제 표현이 조금 힘들긴 한데 예를 들어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엔지니어링 하는 거거든요. 어, 네, 표적으로 이런 걸 이제 그려볼게요. 반대로 네, 뭐 이렇게 하거나 2에 마이너스 x에 직결을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9분의 1이라고 하면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9분의 1, 여기도 9분의 1 다 섞어버리는 건데 이제 이런 펑션을 이제 가우시안 펑션이라고 불러요. 이제 종 모양의 펑션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y는 이제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곡선의 형태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픽셀이 이제 나 자신인데 나한테는 가중치를 많이 주고 나한테 멀어질수록 가중치를 점점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부에 있는 거일수록 잘 섞이고 그러니까 연관된 픽셀을 잘 섞이게 만들고 멀리 있는 픽셀은 좀 덜 섞이게 만듦으로써 블러 처리를 좀 더 고급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는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재밌는 것들을 이제 다 할 수 있죠. 뭐냐? 이미지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커널의 종류만 바꾸면 뭔가 독특한 것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